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충청 지역 교회들의 호우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산하 신학대학 통합 논의에 나섰습니다. AI 기술이 일상 곳곳에서 활용 중인 가운데 선교 사역의 형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구티비 권사합창단이 창단 5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첫 단독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전북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문화만세가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최근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와 관련해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기감 충청연회 남선교회 연합회는 21일 호우 피해를 입은 예산 원포감리교회와 평촌교회, 고봉중앙감리교회를 찾아 수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은 전날 목회 서신을 발표하고 이번 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 감독회장은 극한 호우로 피해를 본 이웃과 교회를 향해 감리교회가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전국 감리교회가 복구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며 신학대학들이 정원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산하 신학대학 통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장 통합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의 통합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통합 방법과 절차 등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또 정원 미달과 재정난을 겪는 현실 속에 신학교 존립에 대한 객관적 진단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예장 통합은 향후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로드맵을 마련해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요셉의 브이로그부터 에서의 팥죽 먹방까지 AI 콘텐츠가 복음의 도구가 되고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의 교회는 어떤 사역 방식을 갖춰야 하는지 한국선교 KMQ 포럼에서 방안을 찾았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셉이 셀카봉을 들고 양치기 시절 브이로그를 찍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 팥죽을 먹은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친숙한 성경 속 인물들이 AI 패러디 영상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복음 전파의 새로운 도구로 떠오르며 활용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경 인물을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고 동영상도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그것을 실제 교육, 주일학교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그런 식으로 어떤 성경 인물을 만들고 그걸 재미있게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재미와 조회수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복음이 전달되고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가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나오는 조회수라든지 이런 소비용 그런 측면에 너무나 우리가 또 집착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런 충돌이 교회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최근 열린 한국선교 KMQ 포럼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AI 기술을 사역의 동반자로 삼되 교회가 지켜야 할 복음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통의 목적이 단지 어떠한 정보를 나눌 뿐, 어떠한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생명을 나누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도 복음을 전하는 강단이 될 수가 있겠지요. 분명한 것은 기술이 복음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편 AI를 활용한 사역 활동은 점차 활기를 띠며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의 선교가 어려운 지역에 온라인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 라스트콜은 AI를 활용한 초기 자동 응답 필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같은 기간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닿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 전도할 때는 내가 100명을 전도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 있다면 AI 기술을 쓰면 2배로 늘릴 수 있죠.
그래서 1년에 10,000명 정도 그렇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죠. 시대는 변해도 복음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사역자들에게는 기술의 활용에 더해 더 깊은 영성과 분별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올해로 창단 5주년을 맞이한 구티비 권사합창단이 오는 10월 첫 단독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찬양에 대한 열정만은 아직 청춘이라는 이들은 연주회를 3달가량 앞두고 맹연습에 돌입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연습에 앞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단원들. 몸을 풀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목소리를 맞춰봅니다. 지휘자의 손짓을 따라 화음은 더 풍성해집니다.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와 문화 선교 사명으로 출발한 구티비 권사합창단. 창단 5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첫 단독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올해 창단 연주회를 합니다. 근데 마음도 무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균 65세의 나이에도 매주 꾸준히 연습을 이어가며 젊은 시절 못지않은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면 자꾸 뒷전으로 물러나는데 주님께서 우리 권사합창단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이런 연로하신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떠한 제2의 인생을 사시는지 한번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은 오는 10월 20일 서울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연주회는 찬양을 비롯해 율동이 어우러진 가요와 팝송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전철수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인 문화만세가 전주의 한 문화예술실에서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임은 음악과 시, 해설을 통한 다양한 예술적 컨텐츠를 선보이며 따뜻한 문화 교류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이날 행사는 최수억 화백의 자작곡 바다의 여인 공연을 시작으로 이삭비 시인이 직접 낭독한 뿌리에 대하여 고양숙, 진선미 낭송가의 서정적인 시 낭송이 이어지며 진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한편 2017년 창립된 문화만세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전북 지역 문화 활성화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에게 2% 금리로 최대 1억을 지원합니다. 재해 확인증을 받은 전통시장 상인은 기존 대출 만기를 1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폭우로 전국 8개 전통시장 412개 점포에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 같은 복구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1심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22일 7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 계속성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페이가 출시 2년 4개월 만에 티머니 교통카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애플 지갑 앱에 티머니 카드를 추가한 뒤 아이폰 또는 애플워치를 버스와 지하철 승하차 단말기에 태그하면 됩니다. 현재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국내 유일 카드사인 현대카드를 등록해 선불 충전하는 방식이며 모바일 티머니 앱에서는 현대카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한 충전도 가능합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을 규제해온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통법이 22일 폐지됐습니다. 이제 이동통신사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공시 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 지원금 상한도 사라집니다. 앞으로 이 통사는 공통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474명에 대해 유연근무 장려금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 전체 지원 인원인 516명의 약 3배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지급된 장려금 총액도 약 19억 2천만 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인 4억 8천만 원 대비 4배 상승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6월 25일과 7월 18일 임진강 상류 환강댐을 2차례 방류했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2차례 모두 북측의 사전 통보는 없었습니다. 현재 임진강 필승교 수위는 1.08m로 안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댐 방류 사전 통보가 필요하다며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전 정부와 달리 유감 표명이나 무단 방류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배부경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무역 협상 시한을 앞두고 합의의 질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베선트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상 사례를 들며 서두르기보다 완성도 있는 결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시한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태도는 미국이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며 전략적 여유를 확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극한 기후가 식품 가격을 끌어올리며 지역의 문제가 세계 시장으로 번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는 코코아 수출국의 생산 감소로 초콜릿 값이 뛴 사례를 들며 특정 품목의 단기 급등이 세계 시장에 연쇄 영향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기후 충격이 반복되면 공급망이 흔들리며 식량 불안과 사회적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중증 장애인과 가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예산은 방문 간병과 의료 소모품 지원 등 장애인의 일상 유지를 위한 서비스에 쓰여왔습니다. 미 정부는 10년에 걸쳐 총 1조 달러를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만큼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상무부 소속 중국계 직원이 지난 4월 중국 입국 직후 구금돼 출국이 금지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습니다. 연방정부 소속 인물이 중국에서 출국 금지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은 국가안보상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인질 외교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대응이 향후 양국 간 외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28개국과 유럽연합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영국 정부 누리집에 공개된 성명은 일본과 캐나다 등 28개국의 외교장관과 EU 집행위원회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성명은 민간인 수백 명이 식량 배급 과정에서 숨진 것은 비인도적 사례라며 구호품 제한과 강제 이주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시리아 남부에서 민족 간 유혈 충돌로 총 1260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드루즈족 전투원과 민간인 800여 명, 정부군 400여 명과 베두인족 30여 명이 포함됐습니다. 13일부터 이어진 전투는 미국의 중재로 6일 만에 멈췄지만 12만 명 넘는 피난민이 발생하며 지역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내일은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25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33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습도가 높아 체감 더위는 이보다 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3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5도, 광주 34도, 부산은 32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교회는 폭우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팀과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은 피해 이재민을 위한 구호물품과 식료품을 전달하고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에도 협력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인 연대와 지원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